안녕하세요. 파랑새 TV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를 소유하여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물건으로 투자 후 그 결과의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투자 후 돈을 버는 분도 있지만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여러 부동산 중 리스크가 상당히 큰 종목에 속하지만 또 어떤 부동산보다도 수익이 큰 것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 이후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가는 월세 수익도 중요하지만 향후 팔았을 때 그 시세 차익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입지만 선택한다면 5년에서 10년 이후에 팔았을 때의 시세 차익은 그동안 받았던 월세의 합산보다 클 수 있는 것이 상가 투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우선 상가 투자의 특징과 그 종류부터 먼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가 투자의 특징은 임차인 교체 주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기본 임차 단위가 1년으로 되어 있고요. 매년 임차인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상가의 경우 기본 임차 기간이 2년이긴 하지만 임차인이 추가 영업을 하고자 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으로 5년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상가는 임차인이 한번 들어오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영업하기 희망합니다. 월세도 정해진 날짜에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후 나갈 때도 본인들이 스스로 임대를 놓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상가는 구매 이후 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좋은 입지의 상가를 선택했을 때를 전제한 것이고 이 외의 경우는 참담합니다. 만약 공실이 생겼을 경우 월세를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스크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접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가 투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공실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상가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크게는 중심상가와 근린상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린상가는 원래 이름은 근린생활시설이라 하여 생활 편의성을 위해 주거나 업무시설에 근접하여 형성되는 상가들입니다. 단지 내 상가나 주상복합상가도 근린상가에 속하는 것이죠. 준주거지에 지어지며 주택가 인접의 거리에서 흔히 접하는 4층에서 6층 정도의 규모가 작은 건물을 말합니다. 중심상가는 상업지에 건설되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합니다. 한 지역의 중심 상권이 위치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지만 그만큼 동종업종의 경쟁이 치열하기도 합니다. 보통 중심 상업지는 토지 가격이 비싸 상가 분양가도 근린상가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활성화되기까지 근린상가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때까지는 공실 위험이 높을 수 있습니다. 준공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임대 수익률이 예상치보다 낮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권이 형성되면서 상가 가치도 오르고 또 수익률도 높아집니다.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가이며 높은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상가이기도 합니다. 상가 투자 방법은 사전에 미리 자신의 정확한 상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 수익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그래야 어떤 지역 어떤 종류의 상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본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심 상가에 투자할지 아니면
단지 내 상가나 걸린 상가 등 물건 선택의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상가의 상층부를 선택할 것인지 1층을 선택할 것인지를 자금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물건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들어갈 취득세, 등록 비용 등 미리 생각해 두셔야 마음고생을 덜 수 있습니다. 상가 투자 포인트는 상가를 투자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주위 여건, 환경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동인구 때문일 것입니다. 상가는 배우 세대수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모든 상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걸린 상가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걸린 상가에는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상주인구라 하고, 타 지역에서 업무를 보거나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유동인구라고 합니다. 같은 수의 상주인구보다 유동인구는 몇 배의 매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우리나라 가장 중심 상권인 명동, 강남, 여의도, 영등포 등을 보셔도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상주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대표 상권인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유동인구는 상주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란 기업체가 많은 곳, 사무실이 많이 밀집된 지역, 직장인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면 좋은 상권일 것입니다. 우리가 역세권 하는 이유는 지하철이 가장 많은 유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역세권이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중심 상가에서는 유동인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걸린 상가의 경우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세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시 주민들의 동선을 잘 살피시고 주택가의 입구 등 움직임이 빈번한 위치를 선택하시면 최적의 입지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가 투자는 내가 소유하는 면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여건과 환경을 구매한다고 보시면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종 선택 후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가는 무조건 1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가는 크게 나누어 중심 상가와 걸린 상가로 구분합니다. 우리나라의 상가 분포를 보면 문만 열고 나가면 상가가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당연하고 이면도로나 골목 안에도 여지없이 상가로 널려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면 상가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적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점포로 운영하니 상가로 보일 것입니다. 불법이건 아니건을 떠나서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이런 로드 상가에서는 1층은 매출이 오를 수 있다고 쳐도 2층 이상에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영업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1층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상가는 절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걸린 상가도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상가는 층별로 입점할 수 있는 정해진 업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2층은 은행이나 미용실, 대형 식당, 패스트푸드 등 다양한 업종이 들어갈 수 있고, 3, 4층은 병원이나 노래방, 5, 6층은 학원, 체육시설로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라면 굳이 1층만 보지 마시고 업종을 먼저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가는 1층보다 2층 이상이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꼭 1층을 고집하신다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은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로변은 가격이 비싸고 가시성이 좋은 반면 차로 이동하는 공간이기에 고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면도로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도보 동선이기 때문에 고객 접근성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기에 임차도 훨씬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가야 할 것들입니다.
신도시의 경우 베드타운의 중심 상권을 피해야 합니다. 신도시 내에 기업체나 자족시설이 전혀 없이 아파트만 들어서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위례신도시나 다산신도시가 이런 곳에 해당이 됩니다. 이곳에도 중심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이곳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 주민들 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주 인구만 있고 중심상거의 필수적인 유동인구는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타운의 특성상 출근 시간 이후에는 도시 전체가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퇴근 후 역에 도착한 주민들은 귀가하기 바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 인근의 상권에서 회식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식사를 하거나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하고 귀가를 합니다. 그러기에 퇴근 후 집 앞 역세권에서 다시 매출 행위를 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도시는 오히려 중심 상가보다는 아파트 입구에 걸린 상가가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상권에서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지역은 그만큼 주변 입지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상가 선택 시 남향보다는 북향의 상가가 더 좋습니다. 아파트 같은 주거 공간은 남향을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상가는 남향일 경우에는 햇빛이 더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상품이 변색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더 심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기피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상가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